네, 안녕하세요. 쇼폼 시대를 견인하는 컨텐츠의 발표를 맡은 틱톡 코리아의 김광민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쇼폼인데요. 사실 이렇게 짧고 강력한 이 쇼폼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보기만 했던 이제 영상의 흐름에서 직접 참여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이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이 쇼폼의 시대에 있어서 왜 이런 쇼폼이 굉장히 이제 또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많이 퍼졌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모바일 영상의 소비 증가의 흐름을 보면 왜 쇼폼이 떴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온라인 컨텐츠 중에 대부분은 영상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컨텐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대인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또한 이제 모바일에서 재생되는 대부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들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뭐 기존에 있어서 뭐 갑자기 등장했냐 아니면 쇼폼이 등장했냐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을 잡고 앉아서 이제 집중해서 보던 시기가 있었죠. 물론 카페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을 갈 때도 이런 와이파이나 이제 데이터를 좀 아끼기 위해서 다운을 받고 이제 직접 이동을 해서 딱 1시간 30분 이렇게 잡고 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디지털 기술들, 이제 5G라든지 여러 가지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동을 할 때 아니면 친구를 기다릴 때 심지어 화장실에 잠깐 갈 때도 쇼폼을 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폼을 굉장히 즐기게 된 시대에 있어서는 영상이 쇼폼일 수밖에 없는 경우기도 한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상을 단순히 이제 보기만 해서 잘 됐냐, 쇼폼이 단순히 편해서 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역시나 이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큐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내가 많이 본 컨텐츠,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굉장히 이제 정교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이 큐레이션이라는 형태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영상 또한 내가 받아들이고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모바일의 이제 쇼폼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더 도달하게 되고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쇼폼이 단순히 이렇게 이제 추천을 통해서 뭐 재미있게 잘 뜨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라서 뜨게 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역시나 쇼폼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챌린지입니다. 뭐 챌린지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사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유저들이 이 주제를 통해서 더 재밌게 찍기도 하고 이거를 따라 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유저들이 직접 쇼폼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참여하는 것들을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이 챌린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아무노래 챌린지부터 뭐 덕분에 챌린지까지 여러 챌린지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쇼폼의 흐름을 굉장히 선도했던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챌린지의 잘 됐던 흐름들을 한번 보실게요. 보틀캡 챌린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병뚜껑을 따는 이런 형태의 챌린지였는데요. 제이슨 스타덤 같은 유명한 액션 배우들이 이제 발차기로 멋있게 병뚜껑을 따는 거 보여주면서 사실 이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술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차의 범퍼를 이용해서도 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직접 참여를 시키는 챌린지 쇼폼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한국에서는 이 챌린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노래 챌린지라는 형태입니다. 뭐 지코가 이번 1월에 진행했던 이제 아무노래라는 음반을 어떻게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챌린지이기도 하는데요. 특정 음악에 특정 동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드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서핑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춤을 추면서 설령 글로벌에서 지코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이 챌린지의 엄청난 효과, 힘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밈이라는 형태로 성장과 바이럴을 진행했는데요. 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짤방 같은 형태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동작이나 가벼운 이런 흐름들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들이 밈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한번 성장을 했다가 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러한 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랬다가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 유저가 생산한 거에 따라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갑자기 뜨기도 하고요.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속의 성장의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밈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이러한 것들을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플랫폼의 효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일 일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밈의 성장과 바이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쇼폼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3초. 사실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초 안에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뭐 짧은 영상들, 긴 영상에 있어서 이제 잘라서 예고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승전결에 있어서도 결에 있는 이제 3초 부분에 먼저 이 효과를 드러내고 소비자를 사로잡음으로써 뭐 15초든 1분이든 10분이든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게 이 3초 안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밈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지만 않고 굉장히 따라하게 만들고 많이 이제 생산하고 내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를 더 드러낼 수 있다라는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밈 그리고 챌린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단순히 이제 지금 처음 이런 숏폼을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지금 팔로워가 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챌린지의 흐름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숏폼 컨텐츠에 있어서 굉장히 바이럴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나 자신도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자로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사실 숏폼의 영상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이제 호모지쿠스라고 하는 형태들은 이 숏폼을 만나면서 더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있던 기술들, 뭐 AI라든지 AR이라든지 VR, 뭐 2D, 3D 여러 가지 기술들이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뭐 접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얼리 어답터로서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을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기기, 모바일을 더 많이 활용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들은 결국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이러한 숏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숏폼을 찍어내고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경험을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 외부 지인들한테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하면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호모지쿠스는 숏폼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집, 방구석 크리에이티브, 집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충분한 무대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브이로그를 찍을 때나 할 때면 여행을 가거나 좋은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나면서 했던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공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줌으로써 방구석조차도 굉장히 이제 좋은 무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뭐 집에 있어서만 갇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했었죠. 다양한 이제 운동도 진행하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생산하는 것들이 숏폼의 흐름에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됐고요. 특히나 이런 비대면 소통들, 소통을 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코로나에 있어서도 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로 가속화되게 되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구석 크리에이티브의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집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어떻게 보면 네, 집에서 굉장히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클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뭐 그렇다고 즐기지 못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방구석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에서 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는 게 헨리 씨가 굉장히 잘 보여줬었죠. 저런 스팀 다리미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드러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광고주들 그리고 이제 뭐 주류 광고에서도 이 컨텐츠를 토대로 굉장히 다양한 광고를 만들어냈던 좋은 사례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달고나 커피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이제 예능에 나왔던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이 숏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이럴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만들고 네, 팔을 300번
뭐 저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던 사례는 인도에서도 이 실제 이 달고나 커피라는 메뉴가 생기고 한국의 이제 카페들한테 컨설팅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역이라든지 한국에 있어서 이제 이런 달고나 커피의 진정한 이제 글로벌화를 이 쇼폼을 통해서도 만들어냈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운동을 멈출 수는 없겠죠. 집에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한의 홈트라는 형태로 집에서 얼마나 이런 동작을 잘 따라할 수 있는지 서로 대결도 해보고 플랭크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영상을 토대로 이제 집에 켜놓고 친구들과 대결하기도 하고 지인들과 이런 거를 챌린지를 토대로도 굉장히 재밌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코리안 책이라는 형태로 뭐 비대면 소통도 굉장히 일어났었는데요. 한국에 있어서는 마트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싹쓸이라고 하나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이 그대로 잘 있고 휴지도 잘 있고 굉장히 물건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외 이제 글로벌에서도 한국은 이렇구나, 한국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구나,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의 컨텐츠들의 흐름들에 있어서 성장도 일으키고 한국의 국격도 높이는 사례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못 찍는 나라들이 굉장히 있어서 나라의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컨텐츠나 영화를 찍을 수 있냐라는 문의조차도 이 시기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수들도 지금 콘서트를 많이 못했었죠. 이런 콘서트들조차도 숏폼 그리고 세로형 형태로 인해서 여러 이제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한 번도 이 콘서트를 접하지 못한 K-팝에 관심이 없던 글로벌 팬들도 이번 기회를 통대로 굉장히 이제 이런 새로운 팬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팬덤 문화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숏폼 그리고 세로형 형태가 이뤄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진정한 글로벌을 가속화시키는 흐름이기도 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호모지쿠스는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1번은 유행하는 챌린지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 시기 때, 지금 시기 때 흐름하는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팔로워가 없더라도 이 챌린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나의 숏폼 콘텐츠를 더 유명하게, 더 트렌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지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고나 커피처럼 뭐 넷플릭스의 킹덤도 마찬가지죠. 킹덤이 떴을 때 뭐 아마존에서 갓이 유행했던 사례들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K-팝에 관심을 사실 이제 이런 알고리즘 토대로 다양한 장르, 뭐 K-엔터 그리고 K-컬처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알고리즘은 K-팝을 봤던 사람들에게 K-컬처까지 보이게 되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있어서 숏폼을 잘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금 또 진정한 글로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까 보셨던 영상들에 있어서는 뭐 사실 비용이 많이 들 게 없어요. 뭐 집에서 홈트를 하거나 집에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비용, 집에서 단순히 핸드폰 하나로도 다양한 컨텐츠들, 숏폼의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사실 본인이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하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진정한 글로벌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숏폼 컨텐츠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3가지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한국뿐만 아닙니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여러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은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플랫폼들 그리고 컨텐츠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데이터는 본인이 직접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직접 해보는,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A/B 테스트를 해봐서 실제로 내가 이제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개선을 이뤄내는 효과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접 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결국 아까 뭐 플랫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많죠. 조회수도 많아야 되고 좋아요도 많아야 되고 댓글, 머무는 시간들도 많아야 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챌린지, 내가 만들어냈던 이 흐름들을 따라하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일반 유저들 그리고 사람들, 소비자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내 흐름에 있어서 만들어내고 아까 밈의 바이럴 문화처럼 밈의 흐름처럼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데이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런 따라하기를 통해서입니다. 숏폼을 통해서 이 챌린지, 따라하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연을 들었지만 뭘 해야 될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즐거울 만한, 기억할 만한 15초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집에서 퇴근할 때, 아니면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 잔 했을 때, 아니면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치킨을 시켰을 때 등 굉장히 이제 본인에게도 특별한 이제 기억할 만한 15초가 있는데요. 이런 어떠한 하루라도
기억할 만한 이런 15초를 여러분도 직접 숏폼을 만들어내면서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미션을 드릴 텐데요. 뭐 굉장히 좀 지금 틱톡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이제 숏폼 콘텐츠입니다. 만화 스티커라고 해서 본인 얼굴을 이제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2D의 만화 캐릭터처럼 변하는데요. BCWW 2020의 해시태그를 걸고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이 플랫폼에 있어서 숏폼을 만들어내고 이런 트렌드에 한번 챌린지에 참여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